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 밖에는 보니까 또 가을비가 지금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고 난 이후에 또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개인별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방송할 주제는 제가 엊그제 이제 방송 관련해서 이제 전세대출을 지금 쪼인다라고 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또 이런 관련해가지고 실수요자라든지 또 서민들을 위해서 전세대출을 관련해가지고 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즉각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민심 들끓자 금융당국 전세대출 중단 안 한다. 동아일보 관련해서 기사를 보고 감사스마일 이야기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문 기사를 살펴보니까 실수요자 전세 및 잔금 대출이 막혀가지고 금융위원장인 이제 총량 규제 넘어도 좀 용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문 대통령께서 이제 서민 전세 대출 차질 없이 공급하고 은행권에는 18일부터 지금 전세 대출을 재개를 할 듯합니다. 연말까지 조금 여력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대출이 앞으로도 이제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전세를 갖다가 또 이동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각자 잘 준비하셔야 될 듯 합니다. 다음 주에는 가계부채 부환대책이 발표가 되고요. 오른 전세값 범위 내 대출이 가능할 듯 합니다. 일단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당히 많이 인상됐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고성범 금융위원장님께서 연말까지 실수요자가 이용하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기 때문에 신원권 기자님께서 이제 기사를 쓰셨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지금 알아보기로는 전세대출이 18일부터 재개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은행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각 주 거래은행과 또 개인별로 해서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일단은 뭐 전세 및 집단 대출 중단 없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지금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또 이제 지방에 있는 1금융에서 안 나오니까 2금융권에 가서 이제 밤새도록 줄을 서는 이런 풍경도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가슴이 너무 아프고요. 일단 은행권 전세자금 대출 증가액 추이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했을 때는 또 내년도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및 집단 대출이 많이 늘어날 듯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가속화된다라는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데 또 집값이 상승하거나 또 전세값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대출을 서민들이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또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눈여겨보시고 전세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은행권에 있는 집단 대출도 가능하면 다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일단은 뭐 지금 관리 목표가 6%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6%는 이미 초과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집단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 대출을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분양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잔금을 갖다 치르는 데 있어서 한꺼번에 대출을 갖다 일으키는 데를 이제 보통 이제 집단 대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을 이제 받고 이제 잔금을 치르는 그 시기에 거의 많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집단 대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잔금 대출이 공급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사업장에서는 또 애로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각자가 대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또 뭐 제가 또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없고 각자가 또 개인 신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또 판단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년 초과 내가 지금 뭐 이사를 갈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잔금 대출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나 내년에서 뭐 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좀 확인을 하시고 상담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일단은 갑자기 이제 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는 뭐 최근에 이제 그 민원도 엄청 많이 지금 뭐 투하되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서민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내년 3월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심이 많이 악화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도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바로 문 대통령님께서 일단은 바로 이야기를 하니까 또 바로 이렇게 또 조치가 바로 이야기가 또 바로 풀리는 거 보면서 아직까지 대통령의 힘은 무시 못하겠구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단은 18일부터 은행에서 전세대출이 속속 재개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은행별로 다 확인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음 주에 발표되는 이제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도 실수요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또 오늘 제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 또 다음 주에 추가 대책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 또 제한한다라고 하면 또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전세대출 대책 한도는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값이 2억 원이 더 올랐다면 2억 원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KB국민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 등이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데 각자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조선일보에 또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어서 중복되는 거는 빼고요. 다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일단은 가장 컸던 게 이 성남 민심입니다. 이 민심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전세대출 중단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총량 규제에 넘기더라도 용인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대출 규제를 계속 하고 있었던 찰나에 일단은 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또 실수요자 피해가 상당히 또 발생될 우려라든지 불안감이 커지기 때문에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그리고 대출 총량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 연말에 이제 이사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또 대출 또 이게 바뀌기 전에 대출을 좀 알아봤으면 하는 게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일단은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 110곳이 정도 있다고 합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 막지 않겠다라고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세대출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이 가장 높고요. 국민과 하나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NH농협도 다음 주부터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농협은행이 전세대출을 재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8월 달에 농협이 이제 전세대출 중단하는 것 때문에 이런 가계 전세자금 대출의 불안의 시발점이 됐는데 다시 농협은행이 이제 18일부터 재개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이제 잔금 대출 등 집단 대출도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길거리에 앉을 뻔 했는데 집단 대출도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이제 연말까지 이상 없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아침에 제가 드리고요. 아무튼 금융위원장님께서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됐던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 대출이 아니면 전세라든지 직장만 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금융위원장님이 최근에 엄청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 앞으로 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이제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이제 또 심각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좀 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내년에 또 이런 부분 대출 부분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번 더 생각을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출 증가 방치한다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세 대출에 대한 추가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존 대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새로 이제 대출을 시행을 하는 분들이 조금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617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서 투기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에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라고 하고 있는데 전세 대출 받은 사람이 3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살 경우에는 3개월 안에 전세 대출을 갚아야 한다는 점도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금융당국에서는 가계대출을 쪼이기 방침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실히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얼마 전에 그 토스뱅크가 출범을 했는데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5천억 정도가 3일 만에가 소진돼서 더 이상 지금 연말까지는 대출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천억 증액해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돈이 많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서민들은 이제 대출 받는 게 이제 녹록치 않겠구나라는 오늘 아침에 이런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제 제가 오늘 방송 이제 마무리 지을 건데, 제가 어제, 부부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어제 이제 제가 받아봤습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이걸 받아봄과 동시에 바로 읽기 시작했는 절반은 아니고 한 3분의 1 정도를 읽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도 제 애청자분들께 짤막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재능과 노력보다 줄서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48페이지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전략적 사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략적 사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보면 거북이랑 이제 토끼랑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토끼가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면 100% 거북이한테 이기는데, 거북입니다, 제가. 그러면 만약에 저는 육상 시합 대신에 수영 시합을 하자고 토끼한테 제안을 할 거라고 제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전략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우성님께서 그 딸아이에게 전략적 사고를 이끌어내기에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내가 남보다 잘못하는 약점은 무엇인지 고려해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봐라. 반대로 이제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고려해라. 이런 상황에서 너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곳에 내 자신을 전략적으로 포지셔닝 해라라고 이렇게 그 자녀에게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전략적 사고방식이다. 이걸 아주 단순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줄을 잘 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줄 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줄서기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제가 이제 보통 책을 받아보면, 이 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제 이렇게 몰입이 잘 안 되는데, 어제 제가 부의 인문학, 노예의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뭐, 진보 정권이, 그러니까 진보 정권과 보수 정권이 있으면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집값이 왜 오르는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책이다. 제가 꼭 책장사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 감사스마일 부동산 이야기 다음번에 이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해서 부의 인문학 책을 선물해 드릴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개인별로 나는 못 기다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부의 인문학 책 사셔가지고 꼭 읽어보시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지금 우성님께서 브라운스톤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이 지금 현재 이 전세 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또 내후년에 앞으로 이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 자그마한 그런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일단은 최근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고통을 또 받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이제 실패를 좀 덜 하게 되고, 또 준비를 또 했지만 또 실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미리미리 대출이라든지 또 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준비를 해왔던 분들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수월했을 텐데, 준비가 없이 갑자기 닥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없었던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런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당연히 이제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당연히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막히다 보니까, 또 잔금 대출도 당연히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다가 막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제가 전세자금 대출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성남 민심 때문에 이제 전세대출 중단 없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내년 3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아무튼 또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개인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코로나19 또 관련해서 또 변경안이 또 나온다고 하는데, 자영업자들을 뭐 대신해서 이야기 드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2차 접종까지 백신을 또 맞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거리두기는 조금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리고,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오늘 제가 오후에 어떤 인터뷰를 좀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일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또 혹시라도 이제 좋아요를 못 누르시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